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는 탄핵으로 망했었습니다.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지만, 새누리당은 정권을 잃었지만 우파는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우파는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헤매었습니다. 이제 4년 세월이 겨우 지나니까 우파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탄핵 때부터 저는 줄곧 이런 논리를 주창을 해왔습니다.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잘한 것은 건설적으로 계승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요, 박근혜를 극복하는 방법이요, 우파가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는 방법이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라고 저는 줄곧 주창을 해왔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박근혜에 대한 발전적 극복론은 우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우파가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유승민 같은 배신 세력이 전면으로 나서서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물론 그것도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칠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파의 대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전적 극복론, 발전적 비판 내지는 수용론, 계승론. 한때 우파가 탄핵으로 망했듯이 좌파가 조국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전히 혼미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4.7 선거에서 대참패를 기록하고도 여전히 조국이란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혀를 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국으로 망해가는 좌파 세력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논리로 조국을 옹호하는가? 4.7 대참패 이후에 등장한 일부 2030 의원들, 일부 초선 의원들, 이런 데서 등장한 조국 사태를 잘못 처리한 책임론, 이것을 무슨 논리로 덮어버리고 있는가? 저의 관심은 그 논리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것들을 덮어가고 있는가? 좌파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에서 박완주 삼선 의원과 맞붙고 있던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꼬로 조국 수호라는 논리에 빠져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 이번 4.7 대참패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비판론 중에서 조국 문제 하나만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총체적인 좌파 세력의 책임론에 조국을 슬쩍 묻어서 가자는 얘기죠. 그가 내세우는 두 번째 논리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조국 문제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압승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처리한 방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런 허망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로또가 없었더라면, 미래통합당의 자중질환과 봉숭아 학당 같은 공천 파동이 없었더라면, 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재작년 광화문 도심을 메운 수십만 인파의 분노와 함성처럼 유권자들의 마음에 조국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그것이 선거에서 표로 나타났을 겁니다. 코로나와 미래통합당 때문에 살아난 좌파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청래. 서초동의 촛불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3월 초까지 박영선이 여론조사 1등이었다. LH 사태 후 급격히 여론이 기울었다. 조국과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윤호중과 비슷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남국. 대표적인 최광욱, 김남국, 김용민, 조국 수호 3총사. 이제 와서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친 것은 일반인들이었다. 민주당은 눈치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나서서 조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은 팩트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의 대변인들,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을 공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나무란 여러 가지 발언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동 촛불 집회의 주최 측은 시민단체였지만 그 집회에 나가서 정청래, 이종걸, 자, 그 다음에 정봉주, 이런 전 현직 의원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조국을 버리면 검찰개혁이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좌파가 조국 사태, 조국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조국이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스트라무스가 여전히 이상한 얘기를 해대고 있기도 하거니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열린 하항소심에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 스펙을 추구하는 대학 입시 제도가 문제이지 거기에 열심히 활동한 나와 내 딸이 무슨 문제인가? 이런 식의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반성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좌파는 조국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